김영재 이톡. 네, 경제 이슈 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 키워드 미국의 상호 관세, WTO의 무차별 원칙 가지고 왔거든요.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에게 무역 수지 적자를 초래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했는데 정말 이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상호 관세 부과의 배경이 뭔지, 또 실효성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요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아닌가. 뭐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요. 예. 또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주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주제가 그래도 가장 그 관심이지 않을까 해서 들고 나왔을 거예요. 예. 방금 우리 그 진행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지난 4월 2일이죠. 네. 한국 예. 시간으로는 이제 4월 3일 꼭 일주일 전입니다. 예. 그 새벽 5시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제가 보건대는 이제 그 관세, 상호 관세니까 개별 국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 세율의 관세를 발표했는데 네. 그 산출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차이적이고 굉장히 약간 좀 불확실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관세, 뭐 한국도 보면은 100% 이렇게 무관세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관세를 다 매기는데 예. 이런 관세율뿐만 아니라 비관세까지 다 고려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뭐 세제의 차이, 부가가치세의 차이라든지 또는 환율 제도의 차이 이런 것도 고려하고 예. 또는 수출 상품에 대한 어떤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네. 보조금도 많이 이제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근거라 하면은 그 교육 상대국의 무역 규모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상대국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가, 적자 규모, 예. 이게 핵심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다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한 50% 정도 관세를 매기더라. 그 사실 한국과 미국은 FTA 협정 국가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관세가 없거나 매우 낮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50% 매기니까 우리 미국은 매우 친절하게 예.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뭐 25%만 매기노라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 25%도 또 뭐 25%였다가 뭐 26%였다가 맞습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예. 너무 당황스러운 입장이 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뭐 어떤 절대 수준 관세도 중요하지만 과연 트럼프는 어떤 분입니까? 개인적으로 사업에서 매우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죠. 뭐 골프장도 있고요. 예. 빌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이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 과연 이렇게 함으로써 실효성이 있는가? 예. 그래서 제가 한 5가지를 생각했었는데요. 네. 가장 큰 거는 역시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고 네. 강국이고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서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제1의 군사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세계 기축 통화가 무슨 통화입니까? 달러죠. 달러입니다. 예. 이거는 저는 막 굉장히 강력합니다. 만약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하다가 말겠지. 네네. 예. 그래서 기축 통화국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은 물론 뭐 중국도 추격하고 많은 나라가 추격하고 있습니다만은 첨단 분야에 대한 핵심 기술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차하면 이걸 무기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네. 뭐 두 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큽니다. 그렇죠. 자원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것은 예고된 것이다. 조금만 지나면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강한 나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레이트에서 웰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이유가 아마 그 뭐 관세의 뭐 산출 기준보다도 어떤 근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교수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을 다시 뭐 영광스럽게라는 이야기는 지금 미국이 영광스럽지 않다는 게 지금 내포가 돼 있는 거고
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우리 이렇게 대단한 나라야라는 거를 좀 뭔가 선언하고 싶은 그런 행동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도 아침에 프로그램에서도 2차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 미국이 많이 이렇게 쇠퇴하고 있다. 제가 그걸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많이 느낍니다. 80년대, 예. 2000년대, 지금 2020년 아닙니까? 미국이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다. 많이 느끼거든요. 그걸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국민 상당수가 이제 일자리가 좀 뭐 일하거나 소득이 적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압승되지 않았는가. 예, 맞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막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들을 있는 그대로 뭐 받아들이면서 왜 저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 얘기를 오늘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낱낱이 파헤쳐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네, 네. 예. 그러면은 상호 관세 발표 직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큰 충격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 상호 관세의 주요 특징과 영향 이거는 뭘까요? 그 조금 전에 이제 산출 배경과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예. 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적게는 13%, 많게는 50%입니다. 네.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특히 뭐 한국은 뭐 25%고요, 중국은 34%로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은 46%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미국과 영국 간에는 영국이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관세, 뭐 보편 관세, 기본 관세라는데 이름도 왔다 갔다 합니다. 트럼프 본인도 헷갈릴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헷갈려서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래가 되고요. 또 초기에 그 미국 위에 있는 나라 카나다, 그 밑에 있는 나라 멕시코인데 여기도 25% 매기게 되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빠진 것은 그 나프타라는 게 지난 트럼프 1기 때 다시 조정이 되어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USMCA 일종의 이제 영내 자유무역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 이 나라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잘 아시겠지만은 많이 보도된 게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자동차는 또 25% 고율 관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관세가 기본적 개념은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민간 기업들이 향유하는 걸 정부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나 소비자 다 손해 봅니다. 그렇죠. 물가의 상승, 경제활동의 위축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미국에서는 주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폭락하고 왔다 출렁입니다. 이 출렁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고요. 변동성이 확대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일부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그 생필품 미국 마트에서 메이드 인 USA는 별로 없거든요. 가격이 폭등하니까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출렁거리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어질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사실 제가 이제 또 그 아줌마한테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사실 과거 70년대죠. 70년대 보면은 아마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오페크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오페크. 일종의 이제 석유 기구, 생산자들의 단합한 기구거든요. 가격을 2배, 3배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가 일종의 글로벌리 전 세계 그때는 글로벌 단어가 없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그 경제 성장률은 추락하게 되는 이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의 그 통화당국 페드 연준 의장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 세계적인 일종의 그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을 그냥 보기는 좀 어려운 게 단기적인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 전 세계적인 정말 침체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 70년대 오페크의 그 석유 폭등을 보면은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상호 관세는 단기적인 경제적 충격도 크지만 더 중요한 거는 WTO 기반 국제 통상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WTO 기반 국제 통상 질서의 주요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오늘 이제 또 제목에도 제가 넣었습니다. 예. WTO는 세계무역기구인데 핵심 원칙이 무차별 원칙입니다. 무차별 원칙. 지금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이렇게 매기는데 이게 네네. 아니고 네.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 차별을 없애자. 어. 그러니까 A국이 B국에 특혜를 주면은 A국이 C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혜를 줌으로써 차별을 없애자. 이걸 통해서 두 가지 가치를 추구합니다. 네. 첫 번째는 자유무역이고요. 두 번째는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저는 이 폭탄이 뭐 수류탄이 아니고 큰 폭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이거는 그 현재의 국제 통상 질서, WTO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네. 사실 WTO는 그 출범한 지 한 30년 되었습니다. 30년. 예, 95년이거든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직후 45년이죠. 가트 체제라는 게 있어요. 가트 체제. 네, 가트.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루과이 유알 협상이라고 중간에 있습니다. 네, 여기 우루과이 한 라운드. 7년 정도 지속되어졌는데요. 그 가트와 우루과이가 만나서 만들어졌거든요. 예.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핵심 원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무차별 원칙이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만들자. 예측 가능성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네. 국제 그렇죠. 무역에서는. 네.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뭐 우리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데요. 통상 분쟁, 갈등, 예. 대립 이런 것들을 개별 국가 간 해결하지 말고 WTO 내에서 해결하자. 요게 핵심적인 특징들입니다. 네. 네. 요걸 통해서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달성해서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취하자. 이게 목적이죠. 이게 지금 뭐 95년도부터 시작해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인 건데 지금 미국의 상호 관세 또 WTO 기반의 자유무역 이거는 지금 양립이 안 되고 대립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WTO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그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예. 트럼프 일기 때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예. 2018년도죠. WTO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캐나다와 미국이 일부 선진 국가가 지적을 했었고요. 가장 그 당시 핵심적인 그 국가가 중국이었었고 예. 또 수출 보조금이었습니다. 예, 수출 보조금을 WTO의 위반되게 주더라.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제의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가, 중국을 포함해서 이 WTO 체제 하에서 네.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트럼프는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FTA 자유무역 협정 허브 국가입니다. 그렇죠. 예. 뭐 중국, 미국, 유럽 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보건대는 그 우리 그 진행자께서 질문하신 핵심 내용은 앞으로 산업별로, 네. 지역별로 좀 특이한 다른 형태의 경제적인 블록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지금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WTO는 세계화를 주도하는 것이고 예. 이런 지역별, 산업별 블록화는 일종의 지역화거든요. 예, 뭐 이번 경제성 에펙도 지역화 현상이고 예. 그렇죠. 또 아시안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역별로 산업별로 특화되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공급망이 구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WTO가 전 세계적으로 좀 아우르는 그런 가치를 이야기했다면은 이제는 좀 지역화, 뭐 산업별 이런 그렇죠. 좀 협소한 그런 맞습니다. 포인트로 간다 이런 예, 말씀이신 예. 것 같네요. 네. 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상호 관세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대미 의존도가 높은 부산도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떤 대응책이 좀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아지매가 부산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서 그래서 부산 이야기도 좀 넣어두었었는데 예, 잘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에는 2% 초반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0%입니다. 음. 어제 뉴스 보니까 또 뭐 0.몇 %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이야기인데 굉장히 안타깝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으로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면서 미국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예.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해본 그 대안으로서는 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수출입 시장하고 네. 상품을 다양화 내지는 다변화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제가 오늘 뭐 드리고 싶은 국가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네. 땅도 넓고 시장도 웬만큼 크고요. 자원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유학생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시장을 새로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우리 한국의 힘인데요. 예. 협상 능력을 제고해야 된다. 예. 협상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협상 능력을 위해서 전략이 수립되게 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내수 기반 경제로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예, 다행스럽게 지금 부산이 그 광역 경제권의 거점 도시, 예. 특히 남부 경제권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내수 기반 경제로 가야 되고 부산은 어떻습니까? 서비스 산업. 네. 특히 마이스 산업 쪽으로 더 특화했어서 이런 산업은 대외 충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 예. 예, 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미국 이야기할 때 잠깐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해서 핵심적인 기술 한 개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갖고 있어야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네. 계속해서 지속적인 안정적인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지역 특화 플러스 또 첨단 예. 산업의 뭔가 핵심 그렇죠. 기술 요 두 개가 같이 좀 궤를 맞춰서 가야 된다 이런 이번 말씀이시네요. 기회를 해서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 전략 같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위기 속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게 또 자갈사짐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또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좀 불안하고 이게 지금 맞나 어떻게 되는 거나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 불안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힘을 모으면은 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교수님의 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좀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좀 맞서 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이 이제 소멸이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극복하는 대안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따라서 외부 충격이 주어질 때 우리는 더 결집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결집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 네. 기회가 될 수 있는 아마 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침에 또 너무 이야기를 잘 풀어서 해주셔서